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일단 조금 한번 봅시다. 자, 455페이지에 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중력장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줬죠. 낮은 곳에 있는 물체를 높이 h만큼 이동시킬 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다. 그죠? 그러면 전기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즉, 플러스 전하를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D만큼 이동시키려면 누가 일을 해줘야 돼? 사람이 일을 해줘야 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전위라고 부르자. 전위라고 부르자.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 보세요. 456페이지. 자, 비교를 해놨는데, 그죠? 왼쪽은 이제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중력 포텐셜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은 그림에서, 요거는 전기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식이 똑같죠. mgh하고 QED.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래서, 낮은 쪽에 있는 물체를 위쪽으로 올릴 때는 끌어올릴 때 일을 해줘야 되고 그 일 한 만큼이 중력장의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죠? 전기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전기장 방향하고 반대 방향 그죠? 그쪽으로 전하를 운반시키게 되면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되고 그 일만큼이 어디에 저장이 된다? 전기장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 뭘로? 포텐셜 에너지로. 둘 다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1번 바로 위쪽에 보시면 거기 전이의 뜻을 적어 놨을 겁니다. 그건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전기장 내에서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 자, 뭐가? 단위 양전하, 즉, 플러스 1쿨롱이죠. 이거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의 양을 그 점에서 전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W는 V인데, 그죠? 이때 이 V는 반드시 1쿨롱에 대한 얘기니까, 만약에 1쿨롱이 아닌 애들을, 옮기게 되면, W는 V가 아니고, W는 QV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식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 의미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전위의 기준점 있죠? 우리 그 위치 에너지에서도 중력 포텐셜에서도 뭐가 중요했습니까? 기준점. 그죠? 기준점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없지요.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하고, 기준을 어디로 잡아라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면 거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기준점을 어디로 잡든 간에 중력장에서 전위 차이는 어땠을까요? 중력장에서 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자, 요거 한번 보죠. 자,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H1, 여기를 H2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차이가 델타 H라고 하면 요건 H2에서 H1을 뺀 값이에요. 요건데, 자, mg는 이제 동일하게 아래쪽으로 mg는 작용하니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지? 기준점을 여기로 잡든
잡던, 여기쯤으로 잡던, 여기로 잡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에 상관이 없다? 이것의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기준점을 어디로 잡든 상관이 없다. 무엇에? 전위 차에. 전위와 전위의 그 차이에. 이게 뭐였습니까? 얘가 가진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얘가 가진 중력 포텐셜. 그것의 차이가 없다란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와 여기의 전위 차이. 전위가 어느 쪽이 높습니까? 여기가 요 A 지점, 여기 B 지점이라고 하면 A가 B보다 전위가 높은 거죠. 맞나요? 전위가 이쪽이 높은 거 알겠습니까? 왜? 플러스 쪽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얘보다 높은데 그 차이는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알겠니?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은 0이었기 때문에 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에서의 전위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양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준을 보통은 말이 없으면 어디로 하느냐? 무한히 먼 곳. 알겠어요? 무한히 먼 곳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보통은 마이너스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플러스,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자, 그 다음에, 요거 표현하는 걸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W는 F 곱하기 이제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F, 이건 전기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기력. 전기력이 이제 표현이 요거죠. 여기가 이제 Q가 있고, 여기도 Q가 있다. 그러면 이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 사이 거리가 이제 R. 이게 R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게 D가 R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F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얘가 받는 힘 F는 K의 R 제곱에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니? R분의 K의 Q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거리니까, 거리 하나씩 날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W는 QV였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전위 V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자, 요게 이제 얘란 말이죠. 그럼 Q로 나누면 되니까 Q로 나누게 되면 전위는 실제 표현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전기장 표현은 어땠습니까? 전기장 표현. 전기력은 이거였고, 전기장은 이거였잖아. Q분의 F였으니까 R 제곱에 K에 이렇게 됐었죠. 그죠? 자, 요거를 잘 익혀 두셔야 돼요. F는 요거, E는 이 제곱이고, 제곱 대신 이제 여기, Q가 하나 날라간 거죠. 나눴으니까. 단위 양전화가 받는 거니까. 단위 양전화가 받는. 그리고 얘는 단위 양전화가 받는 1이기 때문에 거리를 한 번 더 곱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R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단위 양전화 받는 힘, 단위 양전화 받는 1.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 좀 익혀두세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V는 Q분의 W 해서 R분의 KQ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얘들아, 여기에 이 K는 뭐니? 뭘 나타내는 거니? K. 쿨롱 상수는 뭘로 표현돼요? 그래서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10에 10의 구승이에요? 마이너스 구승이에요? 9 곱하기 10의 9승. 단위는 어떻게 될까? 단위는. 여기서 요거 남겨 다 넘겨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뉴턴. 그 다음 요건 곱해지는 거니까 미터 제곱. 그 다음 요 두 개가 내려가니까 쿨롱의 제곱. 같이 이제 익혀둡니다. 같이 익혀두시고. 자, 그리고 전위의 단위는 뭘 쓰죠? 전위의 단위는 이거였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전위라고 하는 것과 전위차라고 하는 거, 요게 그냥 차이만 얘기할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주로 중고등학교 때 쓰는 용어는 전위차를 전압으로 얘기를 해요. 전위차를. 이걸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단위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의 단위는 줄 퍼 쿨롱 말고도 뭐로 가능하다? 볼트. 알겠어요? 볼트. 기호하고 단위 차이점은 알지요? 그죠? 읽을 때도 다르게 읽어야 되는 거 알지요? 기호는 저건 그냥 알파벳으로 V라고 하지만 단위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서 고유한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볼트로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전위차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전위차. 전위차 요거 한번. 아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온 사방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타난다고 쳤을 때, 자, A에
플러스 1쿨롱을 뒀을 때 B 지점. 자, 여기에서 받는 전기력과, 그죠? 여기서 받는 전기력은 어디가 크다? A 쪽이 크겠죠? 그죠? 그러면 전기장은 A 쪽이 B 쪽보다 크겠죠? 왜? 전기장이나 전기력이나 플러스 1쿨롱 하면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장이 한 일, 전기장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게 뭐라고 했죠? 전위. 전위. 자, 같은 거리를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A 쪽이 B 쪽보다 힘이 더 세죠? 더 세잖아.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위가 높다, 낮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 전위 차이를 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그림에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왔어요. 마이너스 1쿨롱.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 얘는 전기력이 어느 쪽이에요? 전기력. 자, A의 전기력.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맞나요? 왼쪽이야. 자, 이게 F라고 해볼게. A에서의 전기장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전기장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어느 쪽? 어느 쪽?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전기장은 무조건 이쪽이죠. 왜 이쪽이에요? 전기장은 여기다 뭐 갖다 놔봐야 돼? 플러스 1쿨롱. 여기 마이너스 10쿨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장의 방향 알고 싶으면 여기다 뭐 갖다 놔야 돼? 걔 치우고 플러스 1쿨롱.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 방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전기력은 뭡니까? 얘랑 얘가 종류가 다르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기력과 이 전기장은 크기가 현재 같겠죠. 왜? 여기 온 전하가 마이너스 1쿨롱이니까. 그죠? 그러면 자, B에서도 전기장은 어느 쪽? 이쪽일 거고, 그지? 전기력은 이쪽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이 왔을 때, 자, 이쪽 힘 F는 어떨까? 얘하고 비교했을 때. 더 작겠죠? 그죠? 작아요. 작지만, 어쨌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은 얘한테 일을 해줄 때 어느 쪽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일을 해줘야 된다? 이때는 전기장 방향 쪽으로 일을 해줘야 돼요. 이때는 일을 어느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해줬다가 놓으면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일을 하는 거고.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일을 해줬고, 그러면 전기장이, 자, 여기 놓으면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쪽으로 끌고 가죠? 그죠? 방향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기장을 플러스 1로 잡은 것도, 방향성을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마이너스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다 막 방향이 반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번 바뀌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전부 다 플러스 1쿨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전위차는 우리가 전R이라고 일단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가 전위가 더 높은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어. 자, 여기에 어떤 전화가 왔어. 자, 요 A 지점에 Q가 왔어요. 얘들아, 전기 플러스 Q라고 해볼게. 플러스 Q. 전기력 어느 방향이니? 전기력. 전기력.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일일이 작용하겠죠. 전기력. 전기장은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전기장. 전기장도 여기도 플러스 1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할 거야. 그죠? 자, 전위는 어디가 높죠? 전위.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해요. 전위는 어느 쪽이 높은 겁니까? 여기에서는 여기가 A, 여기 B 했을 때 A 쪽이 높은 거죠. A가 전위가 높은 겁니다. B보다. 그럼 여기에서는 B가 전위가 A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플러스가 있으면 자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된다. 결국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뭔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단지 이제 이게 플러스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전위는 어디가 높다? 항상 이쪽이 이쪽보다 높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457페이지 쪽에 가서, 자,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그 참고 쪽에 하나 봅시다. 참고. 가운데 있죠?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이동시킬 때, 그죠? 이동시킨다. 자, 그때, 결국, 이동시킨다,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전화를 억지로 이동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준다? QV만큼 했겠죠? 그죠? 이 V는 여기랑 여기에 전이 찹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할 텐데, 자, 내려오게 되면, 그죠? 요만큼 위치가 변하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정지 상태였다. 근데 놨더니, 어떻게? 여기 굴러간다. 그럼 이때 V만큼의, 이 V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V만큼의 빠르기가 생긴다. 이 전화가 가진 속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화가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인 물체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이 에너지 차이만큼이 뭘로 바뀐다? 뭘로 바뀐다?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QV만큼이 뭘로? 요걸로 바뀐다.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요게 위치 에너지잖아. 중력으로 따져도 중력장의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거잖아. QV가. 맞죠? 어디 있습니까? 이거잖아. 이거니까 QV죠. QV. 그죠?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손실되는 게 없으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연결만 잘 시키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연결만 잘 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는 전자볼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인데 전자볼트. 자, 전자볼트는 뭐냐? 자, 전자의 전하량 요걸 E라고 뒀을 때 E는 얼마라고 했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기본 전하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보다 더 작은 전하량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 해줬었죠? 쿼크라는 게 더 작은 전하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쿼크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게 양성자고, 양성자의 전하량이 전자의 전하량하고 동일한 기본 전하량이야. 그래서 이거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요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수 중에 좀 암기를 해야 되는 애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저건 실제 이제 계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저거를 넣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보통은 줍니다. 주는데 상수값들은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암기하고 있는 게 좋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합시다. 그러면 W는 QV에서 이 Q가 전자가 받는 애다 라고 치면 이거는 뭘로 바뀐다? 전자라고 치면 EV가 되는 거죠. EV.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EV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전자 하나가 받는 전기 에너지잖아. 그죠? 전기 에너지예요. 에너지 개념이에요. 에너지 개념. 그래서 전자 볼트는 에너지의
형태로 바로 쓸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1EV라고 하면 이거는 줄 단위로 바꿔버리면 이게 이제 줄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쿨롱이고 이거는 볼트라고 했을 때 요거 바꾸면 그대로 요 전하량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는 요거잖아. 1쿨롱하고 플러스 1쿨롱 그 다음에 1볼트 이렇게 되면 1줄이거든요. 1줄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같지만 여기가 이렇게 작아지면 요 값이 들어간 거죠.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하고 쿨롱 곱하기 1볼트이기 때문에 줄로 바뀌면 이런 값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이제 핵물리학 쪽에서 많이 써요. 알겠어요? 그때는 이제 질량 있잖아. 질량도 전부 다 이 에너지 단위로 바꿨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질량을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데 질량은 실제로는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라고 그랬어요. 질량 자체는 사실 없는 거라고 했거든. 그 에너지가 그 물질로 바뀌면서 생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질이 있어도 그걸 전부 다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지 질량, 운동 질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전부 다 에너지 바꿀 때 이 값이 이제 일렉트론 볼트 이런 것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제 균일한 전기장과 전위차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책에 보이는 것처럼 이 경사면으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A 쪽이 이제 플러스, B 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전기력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할 텐데 만약에 이 플러스 전하에 내가 사람이 그죠? F만큼의 힘으로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전기장에 뭐가 누적이 된다? 포텐셜 에너지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힘, 사람이 준 힘을 제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전기장이 일을 하겠죠? 그죠? 전기력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지금 보니까 경사면에서 A와 B 그 판 있죠? 그죠? A판과 B판, 그 사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그 경사면의 높이를 전위로 표현한 겁니다. 전위차. 그게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도가 크면 클수록 어떤 개념이다? 옮기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옮겨놨다라고 하더라도 놓으면 엄청 빠르게 휙 하고 가버린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플러스 입자들이 이동하는 그 방향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류의 흐름이다라고 하거든.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위차, 즉 전압이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전하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겠죠. 같은 단면을.
그죠? 그러면 이제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가요? 그래서 요 그림상에서 수평거리를 D로 잡고 수직 높이를 경사도에서 V로 했을 때 이게 전위차구나. 그래서 전압이 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나중에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W는 FD고 QED다. 뭐, 요 얘기는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해 드렸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458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458페이지 가면 이제 V는 ED 이렇게 나와 있죠? V는 ED. 여기까지 우리 다 했던 거죠. 그리고 단위가 전기장이 원래 뉴턴 퍼 쿨롱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건데 이제 V는 Q분의 W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V는 ED니까 E는 전기장의 단위는 D분의 V처럼 표현이 가능하니까 볼트 퍼 미터로도 표현을 한다. 자, 단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전이면. 등전이면은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전위가 같은 지점의 선이나 면을 얘기한다. 그죠? 등고선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플러스 쪽이 마이너스 쪽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등전이 면의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게? 뭐가 세다? 전위차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4번에 있죠?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이 있잖아. 얘네들은 반드시 직교합니다. 90도입니다. 90도. 자, 그리고 2번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해줬죠? 등전이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은 일이 필요가 없다. 그죠? 힘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 촘촘한 곳이 전기장이 세고, 듬성듬성한 곳이, 전기장이, 약하다. 요건 당연히 아는 거고. 자, 6번에 도체 표면과 내부는 전기장 속에서 등전이면을 이룬다. 요거는 꼭 체크를 해놓고 기억만 해 둡니다. 왜냐면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들은 이제 그 대학 과정에서 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그냥 기억만 해 두세요. 도체 표면과 내부는 어떻다? 등전이면이다. 일단 이렇게 도체입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아니고 도체.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460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460페이지. 자, 460페이지에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텐데, 그 그림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전기장 내에서 도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원래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탁 왔어. 근데 얘가 도체야. 도체. 그럼 도체면 이쪽이 지금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체는 뭐가 많아요? 도체는 뭐가 많죠? 자유전자가 많잖아.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이동이 일어날 거야. 이동이. 그럼 이동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자유전자는 이 플러스가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반대편은 플러스가 남아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 플러스가 이렇게 될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해요? 한 도체에서 양쪽 끝이 전하가 생기는 거.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배웠죠? 뭐라고? 유전분극? 유전분극은 유전체에 대한 거죠. 유전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부도체라고 하잖아. 이건 도체인데? 물론 유전분극도 그 현상의 일종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정전기 유도잖아요. 정전기 유도. 그죠?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쪽으로 배치가 되고 얼마나 이쪽으로 배치가 될까? 에? 어느 정도까지 배치가 되느냐 하면 봐봐. 원래 전기장이 이렇게 여기 도체 안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도체 안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근데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막 끌려요. 그 전기장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 이 흰색을 예를 들어서 외부 전기장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초록색을 갖다가 내부 전기장이라고 해볼게요. 내부 전기장. 내부 전기장은 어느 방향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자, 내부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 전기장 때문이거든. 그렇잖아. 외부 전기장이 없으면 저렇게 안 생기지. 왜? 전자가 안 끌려가니까. 외부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많이 끌려올 거고 약하면 약할수록 조금만 끌려올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내부에서 생기는 전기장도 외부가 세면 같이 세지고 약하면 같이 약해질 거 아니야. 그 개념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네가 상쇄가 되는 거야. 외부와 내부가 상쇄가 되는 거예요. 상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전기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될 때까지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서 들어갈 때 이렇게. 왜 이렇게 들어가죠? 왜 이렇게 들어가죠? 얘네들도 뭐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대한 그리면. 자, 나갈 때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왜 이렇게 되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그 등전이 쪽 얘기할 때, 요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게 있죠. 몇 번이 아까 강조를 했었죠? 다른 것도 뭐 얘기는 했지만 요거는 중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게 4번이었죠. 그죠? 별 얘기는 아닌데 4번을 선생님 강조를 했단 말이야. 그 이유는 이 얘기야. 이 도체는 여기가 뭡니까? 등전이에요, 등전이. 그죠? 등전이면. 자, 얘 다 등전이, 이렇게가 등전이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얘네랑 전부 다 직교를 해야 돼요, 직교. 그러니까 표면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90도로 들어가야 돼요. 90도로. 이걸 알면 뭐를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알 수 있느냐 하면 461페이지에 그 가로 3번의 중간에 도체 표면에 분포한 전하해서 그림이 4가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첫 번째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뾰족한 거. 우리 앞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 전하는 도체 표면에 생기고, 그죠? 내부에는 안 생겨. 기본적으로 표면으로 쫙 다 갑니다. 그 다음에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인다. 맞나요?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이고 오목한 곳에는 적게 모인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 그 수학적으로 하려면 대학교 가서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이해하고자 하면 바로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여기에서 자 수직으로 보낼게. 수직으로. 이 전부 다 플러스라고 생각해 보자. 수직.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라고 해볼게. 자, 오목한 곳 보세요. 이렇게. 자, 오목한 곳에서도 나간다. 여기 다 플러스라고 된다라고 치면 이렇게. 자, 봐봐. 여기에서 얘네들은 만나면 돼, 안 돼? 만나면 안 되죠. 그리고 저 간격이 촘촘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었어요? 이게 전기력선이니까 전기력선이 촘촘하면 전기장이 센 거지. 전기력이 센 거지. 그죠? 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가 왜 버스 같은 데 타면은, 그죠? 앞쪽엔 사람이 많고 뒤쪽엔 널널한 경우가 생기잖아. 그지? 그러면 앞쪽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을 밀어서 뒤쪽 널널한 쪽으로 자꾸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촘촘한 곳이 생기면 어떻게? 그만큼 간격을 일정하게 늘려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도 어떻게? 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 촘촘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몇 개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주고 이쪽은 여기보다는 많고. 이해가니? 그래서 오목해지면 전기력선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이쪽은 많이 모일 수가 없고 요 끝에는 많이 모여도 괜찮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이해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구형도체에서의 전기장과 전위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요 녀석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표면이 이렇게 사실 이 표면이 아주 얇으면 그냥 이 표면에만 쭉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두께가 사실 이렇게 있으면 두께가 있으면 여기랑 여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구체랑 구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는 속이 꽉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속이 차 있는 거. 그러면 구각은 뭐냐?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탁구공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구각이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좀 쓰는데 구체, 구형인 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각이라고 하면 그냥 탁구공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 정도 용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R 방향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R 방향, 반지름 방향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기장과 전위 그래프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전기장, 여기에 R 방향이죠. R. 자, 이게 구체인데, 구체든 구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요 반지름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여기 내부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요 내부는요, 내부는 전기장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요것만 일단 알아둡니다. 없고, 여기서 이제 요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자, 전기장은 요게 반지름이 R일 때, 그죠? R 제곱에 대해서 R 제곱 K의 요 Q죠. Q. 요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기장이죠. 그죠? 전기장이 어디서 이 값이 어디입니까? 요 지점이라는 얘기죠. 요 지점. 여기 표면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기장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전기장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 R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는 R 플러스 스몰 r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보다는 그냥 스몰 r로 표현해 볼게요. 이 r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r이 r보다 커지면 그죠? 그러면 외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여기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닿으면 안 되겠죠? 그죠?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이 수렴하는 거죠. 쫙 멀어질수록.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 똑같은 부분에서 자, 여기를 전위라고 해봅시다. 전위. 여기는 R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전위는 요 지점의 전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요거 R 하나 더 날려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게 R분의 K의 Q, 이 값이 될 거야. 그죠? 자, 전기장은 0이 되지만 도체 내부는 아까 뭐와 같다라고 했었죠? 등전이 면이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죠? 맞니? 생각을 해봐. 전기장이 없으면, 자, 여기 땅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뭐가 든다라고 했어요? 힘이 든다라고 했잖아. 그죠? 뭐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중력장이 작용하니까. 근데 중력장이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중력장이 이게 없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죠? 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없다라고 하면 힘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까 이 그림 기억나나? 이렇게 됐을 때 요 지점이 A고 여기가 A-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전위가 같으니까. 전위가 같다라는 얘기는 중력장이 없다란 말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등전이가 되는 거예요. 등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대학 과정입니다. 전부 다 적분 과정이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상 설명하기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등전이가 되고,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에 반비례하겠죠. 그죠? R에 반비례하니까, 얘보다는, 얘는 급격히 쫙 내려가겠지만, 얘는, 얘보다는 급격하진 않지만, 어쨌든 모양은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알겠죠? 어렵게 들어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분 등전이고 전기장은 없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일단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 과정의 증명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기 461페이지 쪽 있죠? 461페이지. 자, 거기에서는 이제 형태만 좀 봐두시는데, 아까 그 도체 표면의 전하 분포 보고, 동그라미하고 사각형이 있죠? 그죠? 입체로 보면은 육면체가 되겠지만, 어쨌든, 동그라미는 일단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사각형은 어때요?
어디에 많이 몰리게 됩니까? 그렇죠. 꼭지점 부근에 많이 몰려 있죠. 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뾰족한 부분에 더 몰려도 전기장이 그렇게 촘촘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 쪽에 많이 몰려 있는 형태, 그걸 일단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저기 밑에 보시면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그 도체구가 두 개가 있다. 그치? 근데 하나는 반지름이 이제 A고 또 하나는 B인데 B가 A보다 커요. 그럼 도체가 B 쪽이 크네. 그치? 큰 거야. 근데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연결시킨 거죠. 그죠? 근데 저번에 여기 전기 처음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얘기해 줬을 거야. 대전 방법. 대전 방법에 이제 마찰하고 정전기 유도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얘기하자면 이런 거 얘기해 줬잖아. 도체가 있고 여기 도체가 있는데, 그죠? 얘를 잠시 붙였다가 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예를 들어서 EQ 플러스 EQ, 그죠? 얘가 마이너스 Q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붙었다가 떼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플러스 2분의 Q, 여기도 플러스 2분의 Q,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지?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비교하느냐? 지금 요거, 동그라미 작은 거하고 큰 거죠. 이렇게 된 거. 요건 이제 크기가 같다라고 보통 이제 두고, 근데 이 크기는 상관이 없는 게 전하량만 본 거예요. 전하량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일단 전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으면은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균형을 이루겠죠. 균형을 이루었을 때, 즉, 등전이 형태로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같은 전이 형태가. 이거 하나의 도체가 되는 거니까. 등전이가 되는 거, 등전이. 그래서, V. 자, 요거 A고요. A. 그 다음에 여기 Q1. Q1. 요거 B. Q2. 그리고 여기에 전하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 밀도. 자, 요거 뭐라고 읽죠? 기호는? 자, 요거 기호 어떻게 읽죠? 처음 보나? 이거는 본 적 있죠? 요건 시그마죠. 대문자, 소문자. 오케이? 그러면 안 까먹겠죠? 자, 시그마 1, 여기 시그마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하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도는 우리가 뭐뭐 있습니까? 밀도.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밀도. 이거 배웠죠? 그죠? 이걸, 엄밀히 얘기하면 부피 밀도라고 해요. 부피 밀도. 이게 면적분의 질량 하면은 면적 밀도가 돼요. 길이분의 질량 하면 선 밀도가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다루는 게 부피 밀도가 되기 때문에
부피 밀도를 그냥 밀도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여기에서도 밀도가 사용됐죠? 그죠? 근데 이 밀도는 뭐냐면, 전하 밀도입니다. 전하 밀도. 이건 질량 밀도죠? 그죠? 그럼 전하 밀도도 종류가 세 가지 있겠지. 그죠? 부피로 나누느냐, 아니면, 면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선으로 길이로 나누느냐. 뭐 그런 의미잖아.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 면 밀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면적 밀도. 면적 밀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위가 이제 같기 때문에, 어떻게? 자, 여기 전이랑 여기 이제 전이가 같다라는 거니까, 아까 이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걸로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 반지름이 A 분의 K Q1.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B 분의 K Q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맞니? 갔다 오세요. 3시간 동안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자, 그러면 시그마 1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방금 면적 밀도라고 했잖아. 전하 면적 밀도. 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구 면적이 뭐가 되죠? 건널비. 4파이 R 제곱이죠? 그러면 4파이 R에 해당되는 게 A니까 A의 제곱 분의 전하 Q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전하 밀도는 종종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Q2는 그러면 4파이 B 제곱분의 Q2 이렇게 되기 때문에 Q1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러면 4파이 A의 제곱에 시그마 1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Q2 4파이 B 제곱분의 B 제곱에 대해서 시그마 2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다 일단 넣어 봅시다. 저 V에 요만큼에다가 이제 넣어 보자는 거죠. 자, KK는 날라가겠죠, 그죠? 날라가면 자, A분의 Q1 자리에 4파이 A 제곱에 시그마 1. 그 다음, B분의 Q2 자리에 4파이 B 제곱 시그마 2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약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4파이 날라가고요. 자, 요거하고 날라가죠. 얘랑 얘 날라가죠. 자, 남은 것만 적어보니까 남은 거는 A의 시그마 1, 요거 B 시그마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하 밀도는 무엇에 반비례한다?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즉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 이게 A분의 B니까 결국 이 얘기죠. 시그마와 반지름 R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걸 얘기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이 작기 때문에 그죠? 이쪽과 이쪽이
거의 같은 양으로 대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훨씬 촘촘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결론 적혀 있을 겁니다. 따라서 A보다 B가 클 때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게 되니까 표면 전하 밀도는 곡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요거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에서 운동하는 전하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 하고 거의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개념인데, 자, 이게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등, 전이, 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지점에 여기에다가 A 플러스 입자를 갖다 놓아 봅시다. 그죠? 이게 Q 플러스 Q. 그럼 이 지점을 이제 B라고 해볼게요. B. 그러면 얘를 갖다 놓으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쭉 달려오다가 요 시점에서의 빠르기를 V1이라고 해볼게요. V1. 자, 여기를 통과할 때 V2라고 한번 해봅시다. V2. 자, 그리고 요 차이를 우리는 여기 전위 차이를 여기가 V1, 여기 V2. 그러면 델타 V는 어떻게 된다? V1 마이너스 V2.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뭐였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여기에서,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요 A 지점에 포텐셜 에너지는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A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 사람들 지금까지 포텐셜 에너지 얘기했는데 A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기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자, 포텐셜 에너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우리는 한글로 바꿔보세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거 공부했는데 전이라고 했잖아. 그죠? 전이는 우리가
V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V는 뭐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잖아. 그지? 왜 이거라고 했어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할까? 플러스 1쿨롱이 받는 게 아니고 Q쿨롱이 받는 포텐셜 에너지잖아.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QV라고 해야죠. 그렇죠? QV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아, 포텐셜 에너지가 QV1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 말고도 뭐가 존재해요? 운동 에너지도 있잖아. 얘가 처음 속도가 이때의 속도가 V1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mv1이라는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 B점에서는 B라인에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QV2랑 이게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분의 1 mv2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 전하의 질량이 m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합한 것과 이 합한 것이 마찰이나 어떤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같아야 돼. 자,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QV1 플러스 2분의 1 MV1은 QV2 플러스 2분의 1 MV2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다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렇게.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QV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QV. 요거 어떻게 표현할래요? 저 어떻게 표현할래요? V라는 거는, 이거 V는 아까 어떻게 표현했었죠? 단위 양전하가 받는 1이니까 R분의 K, Q였잖아. 맞죠? 그죠? 이거였는데, 얘는 Q가 하나 더 곱해지는 거죠. 물론 얘랑 쟤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에다 일단 Q 다시라고 붙여주면 얘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R분의 K의 Q, Q 다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이 표현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여기 문제는 대부분이 그 전기 기사라든지 대학 과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여기 이제 나가게 되면 조금 풀만한 문제들 위주로 골라서 또 해드리든지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